안녕하세요. 오늘도 통합과학을 함께할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원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멸종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각 지질시대는 어떤 환경이 있었고 대표적인 화석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질시대를 구별하게 된 대멸종,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이 변하면 생물이 어떻게 변할까? 우리 지난 시간에 성캄브리아 시대에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쵸? 이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대기 중에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점점 증가하니까 자외선과 반응해서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오존층이 형성되면 전에도 말했듯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차단되면 육지가 자외선이 적어졌어. 조금 생물이 살만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물들이 육지로 진출합니다. 먼저 올라온 건 식물이에요. 식물이 먼저 올라오고 그 후에 이제 동물들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모든 생물은 바닷속에 살았는데 고생대에 와서는 육지에서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 오존층의 형성이 이런 생물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근데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해요. 점점 증가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 고생대 후기 3억 년 전쯤에는 산소 농도가 무려 35%였대요. 지금은 산소 농도가 대략 20% 정도 됩니다. 21%. 근데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 35%.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 농도가 높을 때는 이 생물들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몸집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생물들도 굉장히 커다란 애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 거대 잠자리, 이 메가네우라라고 하는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는데 날개 길이가 70cm에 이릅니다. 지금 보면 막 내 몸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보다시피 굉장히 곤충들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람 키만한 막 벌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봤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섭겠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산소의 농도 증가로 인해서 생물들의 몸집이 굉장히 커서 사람만한 곤충들, 굉장히 큰 곤충들이 많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변화만 있었던 게 아니야. 대멸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한 가지 얘기해 보자면 고생대 말에 어마어마한 대멸종이 있었어요. 이 멸종은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아시아 중에 이쪽은 어디죠? 러시아.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 쪽이야. 이 시베리아 쪽에서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화산 분출이었냐면 지구 역대 순위를 따져도 1, 2위 막 이렇게 들어갈 만한 화산 분출이었어. 규모가 어땠냐면 우리나라 이만해요, 이만해. 근데 우리나라의 몇십 배 크기죠. 이게 용암이 100만 년에 걸쳐서 분출이 됐어요. 100만 년 동안 용암이 막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때 쌓인 용암층의 두께가 1km가 넘어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가스들, 연기들이 막 이렇게 퍼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대기로 유입되면서 산성비도 내리고 기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화산이 분출하면 처음에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먼지와 그 화산재,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퍼져요. 그러면 자, 규모가 이 정도야. 그러면 여기를 그냥 싹 덮겠죠. 다 덮어버리면 햇빛을 얘들이 차단합니다. 우산을 쓰듯이 이 먼지들이 햇빛을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햇빛이 없어. 추워지겠죠. 식물들의 광합성을 못하겠죠. 그래서 식물들이 죽어가고 식물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도 죽어갑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돼요? 100만 년이에요. 100만 년. 처음에 이렇게 추워졌다가 여기 말했듯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같은 온실가스들이 또 많이 증가해. 그러면 온실 효과가 더 커지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난리예요.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산성비가 내렸다가 햇빛은 없고 대멸종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지구에 있던 생물종의
90% 정도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생물이 90%가 죽었다가 아니라 90%의 생물 종이 멸종했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지구에 지금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60억 넘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 죽으면 한 종의 생물이 멸종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90종의 생물이 멸종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또 유명했던 중생대말 대멸종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공룡들이 왜 멸종했느냐 이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 시기에 뭐죠?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다는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중생대말에 지구에 지르박 10km 정도의 운석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는 범람하고 해일이 막 육지를 다 휩쓸어요. 그리고 이 충돌로 큰 불이 나. 엄청 뜨겁거든요. 폭발하면 폭발이에요, 폭발. 핵폭발 비교도 안 될 만한 폭발이야. 그래서 재와 먼지가 확 올라가서 햇빛을 가립니다. 아까 화산 폭발했듯이 햇빛을 가리면 온도가 낮아지고 식물이 죽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해양생물, 바다가 아주 뒤집어 엎어졌어요. 해양생물도 죽고 육상동물이 되게 많이 멸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운석 충돌이다. 이거 하나만에 의해서만 멸종한 건 아니고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운석의 충돌이다. 그래서 당시 육지를 지배하고 있던 공룡들이 싸그리 죽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말에 등장했던 포유류와 조류들이 그 빈자리를 대신하게 돼서 신생대에서는 포유류들이 번성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대멸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생물이 멸종했어. 멸종하면 이제 생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후에 다시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나서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바로 진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댓글 내용은 뭘 달 거냐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너무 지루해요. 좀 재밌는 걸 해주세요. 혹은 길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깁니다. 너무 짧아요. 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수업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진화와 생물 다양성 중에서 선택된 변이가 변화를 만든다. 바로 진화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인데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쵸? 이 비둘기는 우리가 좀 아는 비둘기처럼 생겼어. 그치? 얘도 다리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얘 봐. 가슴이 엄청 다리도 이상해. 얘네들도 깃털이 특이하죠? 그쵸? 19세기쯤에 유럽은 이 애완 비둘기를 키우는 게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육종업자들이 다양한 품종의 비둘기들을 세대를 거쳐서 계속 교배를 시키면서 이런 특이한 비둘기들을 만들었습니다. 특이하고 예쁘면 비쌌겠죠. 그래서 이 비둘기들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진화의 한 가지 예예요. 그러면 진화란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진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포켓몬 진화 떠오르죠? 이상의 씨가 이상의 풀이 돼요.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과학적으로 따지면 얘네들은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생물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세대를 거듭하면서 변화가 점차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켓몬은 진화가 아니고 뭐냐? 얘네들은 변태입니다. 변태. 변태. 모양이 변한다.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태예요. 나비가 처음에는 애벌레였다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모양이 점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얘는 진화가 아니에요. 변태입니다. 진화라는 거는 오랜 기간, 세대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들 브로콜리 좋아하나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무 이런 애들은 모두 한 가지 식물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야생에 다 자라던 겨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육종이라고 하죠. 교배를 통해서
다양한 형질을 선택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꽃 본 적 있죠? 유채꽃이에요, 유채꽃. 얘네들은 다 비슷한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과 줄기를 선택해서 브로콜리가 되고, 끝눈을 선택해서 양배추가 되고, 뿌리를 선택해서 무, 순무나 다양한 무가 되고, 또 잎을 선택해서 케일이나 배추나 가시나 이런 게 됐어요. 꽃눈을 선택한 거는 콜리플라워, 또 줄기를 선택해서 콜라비.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비슷한 친척들입니다. 꽃도 다 비슷한 꽃이 펴요. 브로콜리 우리가 먹는 부분이 뭔지 아나요? 꽃봉오리입니다. 얘네들 그대로 놔두고 키우면 여기서 꽃이 엄청나게 많이 펴요. 이 노란 꽃이. 얘네들을 통틀어서 겨작과 혹은 십자화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해지는 기초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변입니다. 변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류의예요. 이거 사진을 보면 달팽이인데 같은 종류의 달팽이입니다. 근데 색도 막 다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개체별로 이렇게 변이가 있어. 각각 좀 달라요. 이 변이가 바로 진화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변이는 바로 어디서 오느냐? 유전자에서 와요. 완두콩 중에서도 자주색 꽃이 피는 완두콩이 있고 흰색 꽃이 피는 완두콩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유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자주색 꽃을 피우는 유전자는 색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색 색소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 자주색 꽃이 핍니다. 반면에 흰색 꽃이 피는 완두콩은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색소 합성 효소를 못 만들어요, 잘. 그래서 자주색 색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흰색이야, 자주색이 아니고. 그래서 흰색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변이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 변이가 진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